안녕하십니까. 김종래 TV의 김종래입니다. 먼저 하나 사과드릴 게 있습니다. 어제 제가 방송을 하면서 막장으로 가는 민주당 경선, 그리고 장애자들에게 군대 안 갔다고 비판하다라는 제목의 방송을 했는데요. 거기 맞춤법이 하나 틀렸습니다. 군대를 안 갔다고 할 때는 그냥 니은인데 니은 히읗으로 잘못 썼습니다. 정정하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시청자분께서 연락을 주셔서 고치게 됐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자, 오늘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이준석 대표는 어제 오늘 최고위원회 결정으로, 그 최고위원회라는 건 민주당 국민의힘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이죠. 결정으로 우리 당의 국회의원하고 당협위원회 위원장, 당협위원회 위원장이라는 건 국회의원 아닌 원내위원들을 이렇게 부릅니다. 를 포함한, 지구당은 맡았지만은 국회의원이 못된 분들이요. 그를 포함한 전 당원들은 자유롭게 당내 대선 주자의 선거 캠프에서 직책과 역할을 맡고 이걸 또 공표를 공개적으로 할 수 있고 또 활동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다만 경선 관리의 그 공정성을 위해서 경선준비위원회라든지 당의 지도부라든지 원내 지도부 등에서 당직을 맡은 인사들은 경선 캠프에 참여해서 활동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 뒷부분은 뭐 당연한 얘기인데 문제는 앞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 당 국민의힘의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들을 포함한 전 당원들은 자유롭게 당내 대선 주자의 대선 캠프에서 역할과 직책을 맡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 이준석 대표의 이 발언을 얼핏 들으면은 국민의힘 사람들은 이제 아무 주자나 뭐 거리낌 없이 드러내놓고 누구를 지지해도 된다, 반대로 얘기하면 다른 후보를 비판해도 되겠죠, 한다는 얘기로 들립니다. 그때 이런 얘기라면은 사실 하나만 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요, 현재 국민의힘 당원 당규에 보면은 현역 의원과 당협위원장 같은 사람들이 다른 선거가 아니고 대표 선거나 원내대표 선거가 아니고 대통령 선거 후보를 뽑는 경선에서는 선거운동을 하지 말라, 이런 걸 금지하는 조항이었습니다. 당협에도 누구든지 가서 대통령 후보 경선만은 현역들이 이렇게 자유롭게 지지하고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는요, 경선에 나오면 주자들마다 이제 작든 크든 간에 캠프를 꾸리는데 거기 보면 주된 구성원들이 국회의원들이거나 또는 당협위원장에, 물론 외부 인사도 있습니다만, 이런 것이 모여서 뭐가 만들어지냐, 계보가 만들어집니다. 또는 계보가 캠프를 만들기도 하지만 가령 친이계라든가 친박계도 그런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 친이계 친박계가 캠프도 만들었고 그 캠프를 통해서 또 다시 친이계 친박계가 또 다져지, 다른 데도 마찬가지다. 친문도 마찬가지고 친노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런 가운데 좀 리더 역할을 하는 주자 바로 말에 있는 사람을 뭐 좌장이라는 이름도 생겨나는 겁니다. 신문에 보면 좌장하는 건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당연한 얘기를 왜 이렇게 전혀 새롭지도 않고 이런 얘기를 왜 굳이 최고위원 이준석 대표 혼자 발언도 아니고 최고위원회 결정이라는 형식을 발표를 해서 당원에도 아무 금지하는 거 없고 그동안도 해왔던 거고 당연하고, 왜 갑자기 저걸 발표하나, 그것도 최고위원회 결정이라고 하면서 그 의도하고 속사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뭐냐? 이거 아까 제가 2번 대풀이에서 읽었습니다만 당내 대선 주자들을 위해서 돕는 거, 이걸 허용한다는데 그 단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집어 봐야 하면요, 당 밖의 주자들을 돕는 건 허용하지 않는다는 얘기, 이걸 하려고 하는 겁니다. 당 밖의 주자들, 당내 주자는 마음대로 지지하라, 그동안 내버려 뒀으니까 그동안에도. 그런데 당 밖의 주자들은 허용하지 말라는데 여기 문자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 발표가 갖는 진짜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은 당 밖의 주자들을, 내가 어떤 의원이 있는데 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나 나 다른 사람 도울래 라고 하면 그 제지하거나 그 징계가 가능할까요? 정치 현실상 그건 어렵습니다. 또 이준석 대표가 그럴 자신도 없을 겁니다. 그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결국은 이 발언은, 이 발표는 선언적인 의미라든가 정치적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선은요, 당내 인사들은 당 내외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만 한 최재형 최근에 그 입당한 전 감사원장까지 포함해서 한 10명 안팎의 자익 내 주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외면하고 자기네 같은 당에 속해 있는데 입당이라든가 경선 참여 같은 걸 망설이고 있거나 거의 생각이 없는 것 같은 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나 또는 최근에 이제 대권 의사를 굳힌 것으로 보이는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라든지 또는 합당 논쟁을 뭐 얘기를 하고 있는 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등 이 당 밖에 있는 유력 주자들, 이 사람들을 돕는 게 이렇게 이준석 대표가 최고위원회 결정으로 발표하니까 아주 매끄럽지만 좀 껄끄럽습니다. 좀 뻘쭘해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범야권 전체 중에서 국민의힘이 큰 포션이 있는데 그 밖에 다른 지역을 이른바 제3지대라고 한다면 거기 공간은 좀 좁아지지 않겠는가, 그런 효과를 노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반대로요, 국민의힘 주자들 예컨대 홍준표 의원이라든지 원희룡 제주지사라든지 유승민 전 의원이라든지 윤희숙 의원이라든지 뭐 등등 무슨 하태경 의원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지금 출마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일종의 그 인센티브 효과가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람들은 이 직업 정치인들입니다. 오랫동안 뭐 윤희숙 의원은 이번에 들어왔지만 어쨌거나 국민의힘 소속으로 그동안 한 1년 이상, 다른 사람들은 수십 년 동안 국민의힘이라는 당, 전신이든 뭐든 간에 그쪽 계통의 당에서 소속을 해왔거나 또는 그 언저리 있거나 그래 관계를 쭉 맺어온 사람에 탈당을 했다 다시 들어오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은 이미 자기 나름대로의 시스템이 짜여져 있기 때문에 시스템이 크냐 적으냐는 문제가 있지만 특별히 누구 도움을 새삼스럽게 받고 말고 할 게 없습니다. 이미 나는 뭐 예를 들어 유승민 의원이면 유승민 의원, 홍준표 의원이면 홍준표 의원을 나는 돕기로 했다. 근데 나는 수십 년 지켜봤는데 난 저 사람은 돕지 않겠다. 이게 거의 대부분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어. 그러면 이 발언을 당내로 볼 때는 아까 당 밖에는 이렇게 좀 뻘쭘해진 측면이 있지만 당내에서는 아무리 봐도 최근에 갓 입당한 이 직업 정치인이 아닌 정치인으로 볼 때는 신인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아마 수혜자가 될 겁니다. 실제로요, 그 발표가 있던 날 언론에 보도되기를 조혜진, 박대출, 김미애, 최승재 이런 의원들하고 천하람, 전남의 그 순천, 광양, 곡성, 구례갑 당협위원장 등이 최재형 전 원장을 돕기로 했다라고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민의힘 밖에 있는 주자들에게는 이게 달갑지 않은 소식입니다. 아니, 윤석열 전 총장 쪽에서는 좀 불쾌하다는 반응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정권 교체를 함께 해야 된다는 대의인데 누구는 돕고 누구는 결국은 누구를 도우라고 하니까 반대를 가면 누구는 돕지 말라는 이런 메시지를 내는 거, 이건 결국은 찬물을 끼얹는 거 아니냐, 정권 교체를 더 법례가 단결하는데. 또한 동시에 이런 걸 봐서는 윤석열 총장의 입당은 그나마 있는 가능성도 더 멀어졌구나 라고 하는 얘기도 들립니다. 또 국민의힘 의원들은 내심으로 좀 반발을 하고 있어요. 아니, 내가 누구를 지지하면 되는 것이지 뭘 이걸 하래라 말해라까지 하느냐. 예를 들면요, 지난달 29일 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정치 참여를 선언했는데요. 그때 참석한 의원들이 한 20몇 명이 됩니다. 정진석, 권성동 이 중진들까지 포함해서. 근데 그 사람들 지금 이 이준석 대표 말을 들으니까 좀 모양이 우스워졌어요. 지금이라면 그 쉽게 참석하기도 그렇게 쉬운 것만 아닐 겁니다. 수십 명이 갔다고 그러면 당 밖의 인사니까. 이런 논란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대표는 왜 이 결정을 주도하고 최고위원회 결정으로 발표를 했을까? 거기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첫째는요, 최근에 윤석열 캠프에서 깜짝 놀랄 일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김영환, 김대중 정권에서 장관을 지냈던, 과학기술부 장관을 지냈던 김영환 전 의원이 윤석열 캠프하고 뭐 상의한 것도 없고 소통도 하지 않은데 불쑥 찾아가서 나 윤석열 총장 돕겠다. 전에 한번 식사를 한 적은 있습니다만 이게 좀 난감해진 거예요. 윤석열 캠프 쪽에서도 좀 황당한 일이 벌어졌지만 국민의힘 쪽에서 볼 때는, 특히 이준석 대표처럼 당을 컨트롤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아니, 이런 일이 있으면 좀 곤란하지 않는가. 그래서 이렇게 불쑥불쑥 당 밖으로 가서 지지한다. 이러면 당이 주르르 의원들마다 다 빠져나가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지금 쐐기를 받지 않으면 본물 터지듯이
당밖의 주자 예컨대 안철수든 또는 김동연이든 또는 윤석열 검찰총장한테까지 간다. 그러면은 자기가 주도하고 있는 국민의힘의 경선 구도는 어떻게 되고 경선 흥행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를 좀 막으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윤석열 전 총장의 정치 참여 선언 때 이 정진석, 권성동 이 중진들이 윤석열 총장 양옆에서 팔짱을 끼면서 입장하고 이런 것도 아마 생각이 됐을 겁니다. 또 하나는요. 지난 4월 재보선 때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오세훈 지금 현재 서울시장이 당시에 국민의힘의 경선에 나가서 나경원 의원을 제끼고 국민의힘 후보가 된 다음에 다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하고 단일화 작업을 했어요. 이때 국민의힘 사람들 중에 일부 중진들이 자기네 당의 오세훈 후보를 지지하지 않고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다. 이거는 얼마 전에 김종인 전 당시 비대위원장이 그때 왜 저렇게 화를 내나 했더니 나중에 공개하기를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공개를 했기 때문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이런 것들도 이번에 또 다시 재현되지 말라는 법이죠. 국민의힘 후보를 뽑았는데 윤석열 총장하고 단일화하는데 여기 있는 후보를 자기네 당에서 집단 의사로 결정한 걸 빼고 저쪽과 돕는다. 이런 거에 대해서 미리 좀 제재하거나 차단하려는 그런 뭐 강제는 못하겠지만 그런 효과를 기대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김종인 위원장은 그 나이도 좀 드시고 카리스마가 있이 마구 그냥 비판되어가면서 당을 자각해서 그렇게 끌고 나가서 결국은 오세훈 후보가 단일화 후보가 됐고 시장까지 당선됐지만 지금 이준석 대표는 그만한 그 카리스마가 없기 때문에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어려우니까 최고위원회의 결정 그 형식까지 밟아서 이번에 그런 조치를 취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 메시지를. 근데 여기서 가장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사실은요. 윤석열 총장이라든지 예를 들면 정치에 참여할 생각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김동연 전 부총리라는 게는 입당을 촉구하고 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지금 합당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 합당을 빨리 해라 라고 재촉하는 압박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요. 빠른 8월 말 또는 늦어도 아무리 늦어도 9월 초에는 경선 버스 출발을 공언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일단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입당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국민의힘 사람들 말고 다른 사람 하나도 안 들은 채 출발하는 반쪽 버스가 가는 것보다는 좀 최재형 원장이 들어와서 일단 안도는 됐고 말한 체면은 세웠다고 하거나 이게 더인 되는데 여기에다가 윤석열 총장까지만 입당만 한다면 그건 이준석 대표로서는 자기의 소임은 거의 다 한 겁니다. 누가 되는 것까지를 이준석 대표가 책임지고 정권 교체를 이준석 대표가 혼자 책임져야 될 일은 아니기 때문에 경선 버스만 출발시키면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자꾸 안 온다고 할수록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은근히 초조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이번 메시지로서 한번 나타난 것이 아닌가. 제발 좀 빨리 들어오라. 또 하나 마지막으로 왜 이런 발언이 나왔냐면 이제 윤석열 총장이 안 들어왔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국민의힘 후보하고 윤석열 총장 간에 가령 국민의힘 후보가 11월 달쯤 당선 확정된 다음에 둘이 단일화를 뭐 경선을 하든지 논의를 하든지 담판을 하든지 그런 상황이 왔다. 그러면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자기가 대표인당 후보가 되도록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국민의힘 사람들이 과기당 후보를 지지하고 윤석열 총장을 지지한다. 아까 말씀대로 이러면은 좀 난감하지 않느냐. 그래서 거기에서 담판을 짓던 경선이든 그런 상황이 올 때 국민의힘 후보가 우위에 설 수 있도록 당 대표로서의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서 저런 발언을 하고 저런 메시지를 내보내고 그것도 최고위원회 결정 형식을 발려서 하는 것인가 생각이 됩니다. 제가 그 국민의힘 바가고 국민의 암으로 자꾸 얘기했지만 다 압축을 해보면 결국은 이준석 대표하고 윤석열 총장 간의 미묘한 신경전이나 밀당이나 기싸움이 지금 이런 얘기를 낳은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당 밖의 시선으로 보면은 얼마 전에 만나서 우리는 협력자이자 경쟁자라고 했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윤석열 총장 간에 자 이준석 대표가 저렇게 했는데 그럼 우리는 어떡할까 하다 여기서 각계약진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자이면서 협력자라고 했으니까 공동 대응 방안을 만들려고 또는 모색하는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권 교체를 넘어서서 정치 세력이 교체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면서 대권 도전 의사를 거의 굳힌 것으로 보이는
김동연 전 부총리까지도 여기다가 뭘 어떻게 한다.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 밖에서 이준석 대표의 기대와는 달리 전혀 다른 상황이 전개될지도 모른다. 그들끼리 무슨 판을 만든다든지 할지도 모른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설명드렸다면은 이제 판단을 해보는 영역으로 가서 여러분들은 이준석 대표가 옳다고 보십니까? 윤석열 전 총장이 옳다고 보십니까? 혹자는 아니 윤석열 총장은 정권 교체가 목차라면서 제1야당의 종가의 가장 큰 집인데 왜 거기를 도대체 안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냐? 왜 최재형 감사원장처럼 들어가서 거기서 판판을 붙지 왜 이러는 것이냐? 이런 불만을 가진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반대로 이준석 대표에게는 아니 지금 누가 뭐라고 해도 국민이 하지만 그건 정당이고 주자는 정권은 결국 사람이 잡는 거 아니냐. 정당에 속해 있든 말든 간에 누가 정권 대통령이 되는 거지 어느 당이 대통령 되는 건 아니잖아. 그건 정권 집권 세력이 되는 것이지. 그런 경우에 도대체 지지율이 절반도 안 되는 만큼 그러니까 2배 이상이나 압도적인 윤석열 총장이라면 그 사람이 당에 있든 말든 삼고초려를 내가면서 정권 교체를 위해서 어떻게 해달라고 이렇게 뭐 읍소를 하거나 이런 형태를 보여야지 왜 그렇게 평가를 하고 평론가처럼 얘기를 하면서 고자세를 부리느냐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이쪽 주장을 듣고 저쪽 주장을 들으면 고백을 하자면 실은 저도 잘 판단이 안 서요. 둘 다 옳은 것 같기도 하고 둘 다 잘못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요 점은 이 사람이 잘못한 것 같고 이 점은 이 사람이 잘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동기는 설명할 수 있고 배경은 설명드릴 수 있는데 누가 옳으냐고 보면 참 이게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이 윤석열 총장은 밖에 있는데 지지율이 높고 이 사람은 당제 주자가 10명 이상이나 있으니 여기를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참 국민의힘이 말고도 범야권이라는 주제를 보면 또 다르고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는 것이 100% 옳다고 소신에 차서 말씀드리기가 거북하지만 주문을 하고 싶어요. 차라리 이런 고민 때문에도 뭐냐 윤석열 총장은 누가 뭐라고 해도 대권 주자입니다. 그것도 범야권 전체에서 압도적 1위 뿐만 아니라 어떤 때는 여야를 통틀어 1위도 하는 주자이기도 합니다. 그런 결과가 나오기도. 근데 이준석 대표는 주자가 아니에요. 정권 교체에 나들 대권 주자들의 경쟁을 주재하는 일종의 우리들 흔한 모임으로 된 간사입니다. 간사. 범야권의 간사는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포스트고 힘이 있는 국민의힘의 간사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하고 이준석 대표 간에는 경쟁자가 아니에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둘이 잘 협력을 하라는 것이지 주자가 아닌 사람이고 윤석열 총장이 당 대표가 되겠다는 게 아니고 이준석 이준석 대표가 대통령에 출마하겠다고 하지 않고 있으니 둘이는 경쟁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은 제발 지금 언론 통해 가지고 기싸움을 하고 신경전을 벌리고 밀당 같은 거 하지 말고 둘이 문 걸어 잠그고 모든 걸 테이블에 올려놓고 단판을 좀 지었으면 합니다. 도대체 무엇을 요구하며 무엇을 주문하고 무엇이 불만이고 무엇이 어려운 속사정이있는가를 서로 간에 상대방이 할 얘기 내가 하고 싶은 얘기 상대방한테 듣고 싶은 얘기를 털어놓고 그 다음에 자 이런 고민을 정권교체라는 대의 속에서 어떻게 하면 돌파하고 해결할 것이냐 하고서 머리를 맞대기를 주문하고 싶습니다. 윤석열 총장님 지금 이 문제가 윤석열 총장과 이준석 간이나 국민들 간의 문제는 윤석열 총장을 대통령 후보로 만들어야 되느냐 이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범야권의 단일 후보를 만들어서 대정권 교체를 할 단일 후보를 만드느냐 하는 걸 정하는 방법과 절차와 수순의 문제인 것이지 지금 윤석열 총장을 뭐 대통령 후보로 만든다 안 만든다고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지지세력마다 다를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단일 후보를 매끄럽게 만들어서 원팀이 되도록 그 정권 교체가 되도록 방법, 절차, 수순을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정권 교체가 우선이라는 사람들을 두 사람은 입에 달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달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럼 두 사람 말이 이게 진심이라면 정권 교체를 말하는 이 국민들에게 입당 문제 이걸 가지고 어느 쪽이 옳고 그런 걸 따라서 더 이상 좀 피로감을 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민주당에서는요 이재명, 이낙연 간에 거의 싸우는 걸 포함해서 주자들 간에 지금 경쟁이 아니라 거의 진흙탕 싸움으로 변질되기 시작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의 지지율을 포함한 전체 주자들의 지지율을 합치면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지지율보다 더 높아졌습니다. 지지율, 그러니까 파이가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진흙탕 싸움인데도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야권은 어떻습니까? 윤석열 총장의 지지도는,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도는 정체 상태거나 하락세입니다. 아무리 말을 매끄럽게 해도 저쪽은 진흙 싸움인데도 전체로서는 올라가고, 여기는 정체거나 하락세이고, 이 문제를 국민들은 다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으니 윤석열 전 총장과 이준석 대표는 정말로 심각하게 생각해서 논의해봤으면 합니다. 이것이 무엇이 옳은지보다는 주문을 할 수밖에 없는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의견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신청과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